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당뇨병은 필요 이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에 당이 많아지는 질환입니다.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500만 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있고요. 해마다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 1.5% 정도밖에 유병률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약 50년 정도가 지금 지난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은 성인 30세 이상 중에서 7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약 13.8% 정도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러한 비율이면은 약 우리나라에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로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네. 최근 약간 주춤해지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향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많은 보건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꽤 많지 않나요? 예, 정상에서 바로 당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상 단계에서 당뇨병 전 단계를 지난 다음에 당뇨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이러한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약 87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약 25%, 특히 남자는 30%, 여자는 약 20%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상태이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당뇨병 전 단계라는 소견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가족력, 식습관, 이렇게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에서 125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가족력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이제 영양분 과잉 섭취로 기인되는 이런 비만, 특히 이 뱃살이 늘어나는 이런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 복부 비만. 네, 그러한 생활 습관이 당뇨 전 단계의 그런 많은 증가의 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당뇨 전 단계에 있다가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시간에도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거는 빠른 속도로 넘어가기보다는 굉장히 서서히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네. 사실 역학적으로 이제 1년에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당뇨로 넘어가는 그런 확률을 보는 거는 어떠한 그 인구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제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제 목동 지역에 관련된 4년 정도를 관찰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4년 동안 쭉 봤는데 4년 동안에 남자는 약 17%, 그다음에 여자는 한 7% 정도로 당뇨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좀 비만한 사람들이나 비만한 아니면 분들.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시는 좀 더, 분들이요. 네, 빠른 속도로 좀 당뇨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관찰이 됐습니다. 네. 당뇨병을 관리하는 목적하면 이 당뇨병 자체보다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합병증의 위험이 우리 몸 어디나 올 수 있어서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뇨라는 게 어느 장기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네. 혈관 내에 있는 혈당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 심장, 그리고 신경, 그리고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여러 가지 뭐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이제 중대한 그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일단 높아지는 게 첫 번째 혈당.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혈당이 높은 경우 말고도 혈압이 높기 쉽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으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적인 변화를 유발을 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위험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당뇨병 하면 뭐 당뇨 10년 차, 20년 차처럼 기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일단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한번 생기는 경우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상질혈증 같은 거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하나인데요. 특히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서 당뇨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좀 당뇨의 유병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조금 더 치료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뇨병의 기간이 길게 되면은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먹는 약만 가지고는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치료의 전략이 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처음 진단받은 때부터 얼마나 또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당뇨병을 얘기할 때 당화혈색소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당화혈색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당화혈색소는 이제 간단하게는 3개월 동안에 본인의 평균 혈당을 이제 얘기를 한다. 3개월 동안의 본인의 평균 혈당. 네, 평균 혈당인데요. 이 당화혈색소의 혈색소라고 하는 이제 세포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적혈구를 얘기를 합니다. 네. 혈당이 이제 혈액 내에서 높아지게 되면은 이 혈당이 단백질 성분에 많이 더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백 성분인 이 혈색소에 혈당이 많이 들러붙게 되는데 네. 혈색소의 반감기가 약 3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혈색소 중에서 당이 들러붙어 있는 당화혈색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약 3개월 동안에 평균 혈당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보면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이한 경우 이제 뭐 혈색소에 질병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혈구가 깨지는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 당화혈색소를 국제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혈당 관리를 평가하는 가장 표준 지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본인의 평소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은 혈압도 조심해야 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경계도 필수적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과 혈압과 이 콜레스테롤이 이게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의 합병증을 많이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요. 당뇨병 관리를 잘한다는 건 건강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 생활요법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면서 특히 이제 식단 교육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저희가 당뇨 환자에게 보내드리는 생활요법은 이게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키면은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서 이러한 당뇨 관리를 위한 생활요법은 뭐 치료 목적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모든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옛소근도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까? 식사, 운동, 수면까지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식사하고 운동은 당뇨병 관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매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식사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무래도 음식을 선택을 할 때에는 달거나 아니면 짜거나 아니면 이제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 대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당이나 혈압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요.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서 곡류, 어육류, 지방, 채소 그리고 과일이나 우유와 같은 이런 성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본인의 키나 몸무게 그리고 이제 생활 중에서 활동량과 같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적합한
합한 칼로리하고 이제 비율을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이 당뇨 환자분에게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도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의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당뇨가 있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운동은 크게 이제 유산소 운동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나,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에게서 많이 생기게 되는 심혈관 계통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근육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이요. 네. 특히 이제 식후혈당이 근육이 좀 적은 사람들에게서는 잘 관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한 이제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일상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운동으로 걷기를 실천 중인 당뇨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요, 빠른 걷기가 필수적인가요? 이렇게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건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운동을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는 이제 운동의 종류 또는 이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운동의 강도나 또 하는 시간,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 나온 운동의 강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고를 합니다.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 예, 강도가 너무 낮으면은 효과가 적고, 예. 또 운동의 강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근골격계 손상이 증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럴 때문에 지속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심장이나 이런 데 폐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환자분들께는 이제 본인의 뭐 최대 심박수의 약 60% 정도가 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본인 최대 심박수의 60%만 운동하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비율을 둔다면은 운동을 하면서 그 셔츠가 약간 땀에 좀 젖고 같이 운동하는 옆 사람하고 걸으면서 얘기를 할 때 네. 약간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약간 힘들다 정도의 운동이 해당이 되는 게 네. 빠른 걷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께는 빠른 걸음으로 30분 이상 운동할 거를 권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습관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당뇨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뭐 수면 부족과 당뇨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밤 사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도당의 그 대사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 예, 아니면 이제 주무시면서 코를 많이 고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역학적으로 보면은 당뇨병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발생 위험도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알맞은 이제 수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은 물론 사계절 언제나 조심해야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혈당 조절에 실패하기 쉬운 계절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동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 부족과, 그리고 이제 더위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입맛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맛에 좀 더 이렇게 맞는 뭐 간식 이런 거를 좀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그 당도가 높은 과일의 섭취량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목도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혈당의 그런 농도가 좀 증가를 해서 고혈당의 위험이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여름철이 혈당 관리에는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 텐데 물 대신에 음료로 대신하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예. 저희는 보통 이제 그런 뭐 시원한 물을 좀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탄산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예. 주스를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간혹 이런 약재를 우려내는 그런 물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음료에는 이제 칼로리가 좀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이제 탄산 음료나 주스 이런 데는 이제 액상 과당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당을 좀 증가하는 그런 위험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맹물을 드실 거를 이제 권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여름이라서 탈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라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장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 제한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아직까지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정확한 수분 섭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보통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체중당 약 30cc 정도의 수분을 이제 권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70kg이 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2리터가 되고 보통 이거를 컵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약 하루에 8잔 정도의 수분 섭취를 권고를 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땀을 많이 흘리는 야외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운동 전이나 또 운동 도중이나 운동 후에 탈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좀 수분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름을 지나는 당뇨병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또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요즘 여름이고 코로나19로 면역력도 중요하다고 하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기는 안 좋아해서 보양식으로 삼계탕이랑 추어탕, 장어구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보양식도 혈당을 올린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만 조금 먹거나 장어도 한 점, 두 점밖에 안 주는데 보양식을 먹으면서 땀을 한 번 쫙 흘리면 건강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혈당이 오르는 건 순간이라나 그러면서 안 줘요. 사실 저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고 전 단계거든요. 얼마 전에는 몸이 약해졌는지 버스에서 갑자기 손이 떨리고 허기가 져서 진짜 당황했거든요. 가족력이 있어서 언제든 당뇨병으로 될 수 있다고 저한테 삼계탕, 추어탕 먹지 말라는데 정말 안 좋나요? 네.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당뇨병은 아니고 전 단계이긴 한데 가족력도 있고 해서 조심하신답니다. 삼계탕, 장어구이 같은 보양식이 혈당을 올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삼계탕이나 장어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고지방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런 보양식의 개념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러한 보양식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참 잘 못 살고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생겨난 개념인데요. 네.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러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지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보양식들은 아무래도 혈당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드신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특히 당 조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삼계탕은 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제공되는 한 그릇에 한 800칼로리 그리고 장어구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생선은 이제 고지방군은 아닌데요. 장어나 캔에 있는 이제 그런 참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장어구이 같은 경우에는 한 조각당 약 50칼로리 정도의 그런 칼로리가 있고 게다가 그 칼로리의 반 이상은 지방에서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혈당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지방 보양식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양식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떠한 음식을 먹어서 당뇨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이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좋은 음식보다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냥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그래서 좋군요. 평소 드시던 음식으로 혈당 조절하는 게 좋은데 예. 여름철에 좀 입맛이 떨어진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뭐 냉채나 오이냉국 또는 이제 콩국수 같은 거를 이렇게 가끔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빔밥 같은 경우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의 하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이제 한번 드셔보셔라라고 권고를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네. 버스에서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허기가 느껴졌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드시는 약제 중에서 뭐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어서 이제 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약제는 드시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에게서도 이러한 저혈당 증상, 즉 허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혈당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끼니 전에 약한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당이 이렇게 갑자기 휙 올라가게 되면은 이어지는 이제 인슐린 분비에 어떤 타이밍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혈당은 다 떨어졌는데 인슐린 분비가 뒤늦게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 허한 느낌, 저혈당의 느낌이 약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하게 높이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가능한 한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 때부터 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네. 그 옥수수가 철이라서 밥 대신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예, 아마 이제 칼로리만 비교를 한다면 보통 우리가 밥 한 공기를 이제 300kcal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감자 3개, 그리고 고구마 1개 반, 옥수수의 경우는 이제 2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열량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당뇨 영양 교육을 할 때에는 밥 한 공기 대신에 감자 3개, 만약에 아침으로 드신다면은 밥 3분의 2 공기 대신에 감자 2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쪄서 먹는 경우에는 이제 당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식후혈당이 좀 빨리 오를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 이러한 것들을 밥 대신 드시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추가를 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일의 유혹도 뿌리치기가 힘들거든요. 수박, 참외, 자두 조금 드셔야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 나오는 과일들이 대부분 또 당도가 좀 높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때는 하루에 1번 또는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식후보다는 간식으로 과일 섭취를 권유를 하는데요. 네. 한 번 드실 때 50kcal 정도의 과일을 드시라고 권고를 해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에는 90도 각도로 잘랐을 때 한 조각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참외는 약 2쪽, 그리고 자두는 이제 2개 정도 해당이 되는 그런 칼로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드시는 게 이제 원만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당도가 좀 높기 때문에 혈당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혈당에 맞춰가지고 주治医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과일 섭취량은 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신발도 잘 챙겨야 발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발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여름철에 맨발로 이렇게 다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치게 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신경합병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슬리퍼 같은 거를 신거나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고 알맞게 맞는 운동화를 신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서는 안 되고 양말을 신는 게 좋고 최근에는 이제 너무 꽉 끼지 않고 잘 맞는 당뇨 환자분들 전용 양말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